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규입니다. 오늘 토요일 정치 영건스 여의도 선수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데 다들 안전한 주말 보내시면서 토요일 아침은 가장 절박한 방송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정치 영건스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또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 절박한 분이죠.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진짜로. 네. 전국대학생위원회 대장이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근황도 좀 궁금했는데 네네네. 그 자리를 좀 비우신 사이에 뭐 다 후배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그쵸. 많은 분들이 여기를 또 거쳐갔습니다.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예. 이제 후배들 내지는 이제 함께 하시는 그렇죠. 동료들이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거가 한 5분 좋고 5분 이후부터는 약간 위기감이 들었지만 약간 불안감. 그렇죠. 전화 계속 보고. 그렇죠. 섭외 전화 왜 안 오나?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긴 위기감.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렇게 뭐 20대 대학생들의 파이가 넓어지고 있다는 지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여기 뭐 고인물로 그쵸.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매번 순환이 되는 경쟁하면서. 겁니다. 경쟁. 근데 아직은 제가 조금 낫더라고요. 맞긴 해요, 맞긴 해요. 아직은 제가 역시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역시. 네. 위원장님의 그 네. 경륜, 노련하다. 노련함 노련하다. 무시 못합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차 변호사나 30년차 변호사나 법정 앞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법대 아래는 평등합니다. 거의 다. 그리고 아직 뭐 위원장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직 이분들은 1년 차가 안 됐을 뿐이지 예. 1년 차만 되면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빨리빨리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뭐 방송 잘 살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절벽 벼랑 끝에 달려 있는 예. 정치 연건스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봉건우 위원장님 또 한 분이죠. 절벽 끝에서 매주 생존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저는 예.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뭐 굉장히 얼굴이 보자마자 밝으시더라고요. 잠을 드디어 조금 잘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숙면으로. 네, 많이 회복하는 상태예요, 야. 체력을. 네. 하여튼 참 근데 이 청년 정치가 더 어려운 게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업도 해야지 또 학업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진짜. 거기다 또 정치판 이거 뭐 봐주는 거 없거든요. 그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거에 가장 적합하게 설명될 수 있는 판이 이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 버티기가 가장 어려운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예. 청년 내지는 대학생들이죠. 뭐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할 어떻게 일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물론 뭐 직장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내지는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장인들은 돈을 벌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돈을 내면서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해도 돈을 내고요.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거의 진짜 그냥 마음 통장을 아픕니다. 통과하는 그냥 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시간적인 여유는 비교적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여러 예. 가지 현실적인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하. 이에 대한 뭐 보완책까지는 말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도 필요하죠. 제도적 진짜. 보완도 예. 필요하고. 예. 예. 그래서 청년 정치 내지는 청년뿐만 아니더라도 정치에 첫 예. 입문하는 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버틸수록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것도 느끼면서 보람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효능감도 또 많이 느끼고 있고 효능감. 왜냐면 또 네. 선배들이나 또 위에서도 네. 또 많이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근데 또 여전히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예. 지속성을 위해서 조금 관련해서 조금 아니, 제도가 우리 번으면 봉건우 좋겠다. 위원장님이 잘해주십니까? 진짜 잘해주세요 선배는. 그래요? 네. 둘이 아니 있어서 하는 짠거 말이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 아, 챙겨주면 진짜로? 진짜 잘 챙겨.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 우리 제주의 딸 오연지 양은 제가 아니라 제주에 가면 또 엄청난 환영을 받는 아니 분이기 지금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간이 탄탄한 분은 뭘 해도 잘한다. 부럽다. 두분 이제 그만 아, 서로 띄워주시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띄워준 게 아니라 매긴 것 같긴 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이게 활기차게 저희가 오늘 토요일 아침 열어보고 있는데 아니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 페어링 온 프로젝트 릴레이 스피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좀 중간 점검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예,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에 사실 한시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우리 모현지 부위원장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많이 쓰셨죠. 예, 전국 권역을 다 갔습니다. 제주 제외하고 어. 제주는
괜한 오해를 살까. 예. 예, 그래서 좀 험지 위주로 저희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하. 충청, 호남, 영남 지역에 좀 오래 있었고. 아니 근데 얼굴도 진짜 새까맣게 타셨어요 예,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말 못할 경험을 한번 해본 게 아.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때 진짜. 울릉도 와, 유세를 박민규 대단하십니다. 의원님과 다녀왔는데 예.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유세를 가는 건 뭐 사실 울릉도도 사람 사는 데고 대한민국 영토인데 못 갈 게 뭐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울릉도에 입도해야 하는 날 전날 같이 있었어요. 울산에. 예. 울산에서 오후 7시에 전화를 받고 울산에서 포항으로 택시를 타고 넘어가서 예. 포항에서 11시에 있는 배를 어찌어찌 잡아 타고 오. 울릉도에 도착하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울릉도를 한 바퀴 돌고 울릉도민들을 만나고 선거운동을 하고 예.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배인가요? 예. 4시 배로 다시 강릉항 묵호항으로 돌아와서 묵호항에서 서울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울릉도에 계셨던 분들이 그것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찾아가는. 그렇죠. 네. 경청 투어를 울릉도처럼 먼 곳에서 또 쌓여 있는 현안들도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울릉 그렇죠. 공항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저기 지금 사진 나오네요. 저 노란색 오징어. 또 오, 소개를 좀 상당히 잘 해주시죠. 나왔- 그렇죠. 저 예. 여기 저고요.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예, 어젯밤에 크루즈선에서 쪽잠을 잤기 때문에 와, 굉장히 피곤한 다크서클. 모습. 네. 피곤해서 지금. 아 그때 그쵸. 영상 통화를 했는데 너무 외롭고 추워 보이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박민규 분들, 국회의원님 박민규 의원. 그리고 예. 의원실 보좌진, 보좌진 선배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아 울릉도 뒤에는 저 오징어. 오징어가 또 유명하다 그 보니까 상징. 예, 그쵸, 오징어 그쵸. 동상 같아요. 예. 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릉도를 다녀오면서 또 구석구석 예. 경청 투어를 울릉도까지도 가서 이제 국민들의 어.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었고 예. 나름대로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개표를 할 때는 본투표부터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본투표 때 본투표가 딱 처음 이제 오픈이 됐을 때 예. 울릉도가 원래 대구보다도 민주당 민심이 안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그렇군요. 맨 처음 개표를 했을 때 예. 득표가 민주당 8 국민의힘 2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본투표 선거운동을 한 이후에 예. 투표하신 분들은 8대 2였다. 와 효과가 있었다. 있었다고 스스로 예, 봉건우 해냈다.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예.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개표 방송 볼 때. 개표 방송 때 같이 있었는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람되죠. 네, 보람되죠.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우리 이정효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영건스 파이팅. 오마이 TV 파이팅, 민주당 청년들 파이팅, 모두 든든해요. 오늘도 영건스와 함께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생 다원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름을 알고. 오, 네. 좀 익숙한 이름이시군요. 이정현? 예, 이정효. 이정효님. 이정효님. 예. 아니 그래도 두 분 또 많이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슈퍼챗은 이 두 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마이 TV의 전속으로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서 네. 정말 저희 영건스를 정치를 바꿀 대안으로 응원해 대안으로. 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응원 저희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쵸, 거죠. 벼랑 그쵸.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팔에 그쵸. 근력에 그럼요. 경련이 옵니다. 전환 그쵸. 파스 지금 붙여주시고, 진짜. 예, 이 슈퍼챗이 만져주시고, 엄청난 힘. 예. 그 슈퍼챗 아니더라도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 역시 좋습니다. 저 방금 눌렀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현주 위원장님도 안 누르신 것 같은데. 아,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누르겠습니다. 끝나고 들어오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구나. 좋습니다. 생방에서 눌러야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장님의 경륜 따라가기 장난 어렵고요. 아니네요. 자, 아까 골목골목 이야기 들어봤다고 했는데 우리 오현주 부위원장님 네. 가장 지금 소위 말하는 청년들 또 원하는 주요 의제들이 좀 있잖아요. 좀 네. 어떤 얘기들 좀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 뭐 지역별로 되게 많이 달랐는데 아무래도 가장 공통적으로 문제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지방 소외, 지방 소멸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걱정이 많죠. 왜냐면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제가 또 제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 제 친구들이 고향에 남아 있으니까 아는데 다들 질 좋은 일자리가 고향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남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다들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리더라고요. 다 수도권으로 몰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또 기회가 또 그만큼 없어지고 어허. 그래서 수도권 청년이랑 비수도권 청년 모두가 지금 예. 힘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조금 좋은 일자리들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들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네. 하고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이 이제는 거의 뭐 대한민국 공멸을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네. 그러니까 이건 꼭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도권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 헌법에는 국토의 효율적 운용, 맞아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세대들이 네.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정반대로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던 서울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군대를 제외하면은 모든 인생을 다 서울에서 어. 살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고향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고향과 보금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 저에게 어떤 분 정치인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삶의 쾌적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도 서울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국토 전체의 그렇죠. 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활의 편의성을 생각해서라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예,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주거, 교통, 환경 등등등의 뭐 일자리는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맞습니다. 마이너스 요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시는 분은 정말 이제 국가 경영론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 서울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맞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네. 예,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연대 의식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광야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저는 바로바로 소통합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쌍방향 국민주권 시대. 오. 저희는 이제 유튜브 소통왕. 예, 구독자 주권 시대. 아, 계속 구독자 소통합니다. 근데 오늘 슈퍼챗이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요. 초반에 오늘 두 뭐 개를. 한번 좀 읽어주시죠. 아, 제가, 예. 우리 광야님 슈퍼챗. 제가 한번 왜냐면 읽어볼게요. 제 칭찬이라 제가 읽기 좀 그래가지고. 아. 영건스 화이팅입니다. 정바세 이게 정치 바로 세우기. 정당 바로. 정당 세우기. 정당 바로 바로 세우기. 세우기. 예. 신인규 대표님 응원합니다. 아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유 우리 광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순우님, 동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안 누르신 분 혹시 계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오마이 TV 응원해주시고 또 우리 정치를 이끌어갈 우리 미래 세대들 또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현안 좀 들어갈 텐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한 지 이제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6월 3일이니까 이제 한 17일 정도 그렇죠. 됐네요. 그죠? 네, 네. 3주 차로 접어들었다. 3주 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G7 해외 순방을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마치고 오셨다라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코스피 3천 네. 돌파와 네. 지금 민생 지원금, 그쵸.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하늘을 뚫어버렸는데 찔러버렸죠. 예, 아,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할까요? 우리 오현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실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벌써 3천을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예.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를 변혁시킨다든지 뭐 상법 개정 네, 그쵸.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예.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것도 완전 뿌리 뽑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또 운영이 되면은 당연히 3천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대외 변수에서 뭐 안 좋은 게 터지지 않는 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중동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뭐 관세로 굉장히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성과가 초반에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건데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경제는 심리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 정세상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예. 또 트럼프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증시만 치솟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경제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국내 증시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과 이번 민주당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넘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무슨 고래한다, 무슨 뭐 석유 캐낸다 이런 얘기하고 석유 네, 석유 맞죠, 시추 맞죠. 대왕고래 예. 프로젝트 한다, 뭐 대통령 직접 나와서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온갖 무슨 기업 규제들 다 풀어줘서 부자 감세하고 막 한다라는 어찌 보면 시장에 있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던진 메시지를 정책으로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없었던 건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물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감사함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말하는 건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 경제 부양책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 증시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제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보내주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네. 상황인데 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의 그 신산업 정책이라고 할까요? A, B, C, D, E, F로 요약을 잘 하셔서 이제 대선 기간에 약속을 네. 많이 하셨는데 A가 AI, AI B가 바이오, C가 이제 컨텐츠, 이제 문화산업이죠. 문화산업이죠. D가 이제 방산, 디펜스, E가 이제 AI와 함께 가는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F가 이제 팩토리,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이런 스마트 공장 같은 네. 부분들을 제조업에 도입을 하겠다. 결국 핵심은 AI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AI와 관련된 산업에 국가가 또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그 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네. 이런 뭐 민관 협력 구조라고 할까요? 뭐 대만의 TSMC도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산업 정책 뭐 이미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그 예. 점도 100%이 삼천 코스피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지방 행보로는 이제 울산을 선택을 하신 건데 이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이제 유치하는 문제 거기다가 이제는 기업에서도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에 있는 AI 센터를 방문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예비 후보 당시에 본 후보 등록되기 전에 첫 번째 일정으로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퓨리오사. 그 이후에 예. AI 발전과 이런 미래 산업 발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울산 AI 센터라고 한다면 울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견인해 왔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곳이라면 AI 센터라고 하면 그날에 또 SK가 7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던 날이더라고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을 해야 될 산업이 AI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현재가 있는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치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저기 나오는데 이 울산에 지금 최태원 네. SK 회장 네. 예, 같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많이들 모르시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또 대구에 있는 AI 센터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양쪽에서 보면서 어찌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약간 소외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예. 곳들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켜왔던 그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첫 지방 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방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후가 이제 AI로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산업의 성장이 좀 몰리게 될 것 같은데 요즘 학교에서도 AI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로 현역 많이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도 AI 많이 쓰거든요. 안 쓰는 사람이 없고요. 왜냐 애초에 일단 안 자료 쓰는 조사 같은 거 사람이 없다. 자체도 사이트별로 다 이 기존에는 찾아서 일일이 했어야 한다면 이제는 챗GPT 같은 것들을 그냥 검색하면 쫙 한꺼번에 월 나오니까 2만 원 내고 그냥 쫙 예, 뽑아 그쵸. 먹는 거죠 이제. 안 쓰는 사람이 바보다 약간 바보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다들
야. 네. 월 2만 원이면 사실 그냥 예. 밥 한 끼, 밥 피자 한 두 끼 정도, 판, 피자 한 판. 그쵸. 예. 거하게 먹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한 번 안 시켜 먹고 말지 약간. 네, 그러니까 제가 대신에 예전 숙제를 많이 네, 숙제를 많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대학원생인데 대학원 교양 수업에서 예. AI와 미래 산업인가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하.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예. 있는데 거기서 챗GPT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오. 어떻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프롬프터 짜는 것들을 가르쳐 그리고 주죠. AI를 가지고 네. 노래 만들기, 뭐 그림 만들기 이런 것들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A부터 Z까지 AI로 다 되더라고요. 아,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일 오마이TV에서 요런 대본을 줬어. 예. 여기에서 어떤 정도의 분량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예. 위트 있게 해주고 이런 말은 빼줘라고 하면 그냥 따다다닥 나와요. 이용 아하. 경험이 있으신 거. 아 저는 근데 왜 우리는 이용하는데 매일 절벽에 이렇게 힘들죠? 그 이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매주? 말문이 턱 막혀서 그거 제가 오늘 AI한테 물어보고 제가 오늘 그거 그 AI 물어보고 절벽을 다음 주에 극복하는 방법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결국 AI에게. 몸을 끌어올리는 건 내 몸의 근육이기 때문에 역시. AI로만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AI도 인간 네. 밑에 있습니다. 네, 아. 지적을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휴먼입니다. 네, 또 우리는 역시 AI 기술도 멋진 선배님께서 좋은 예, 답을 기술 해주셔서. 주권 우리는 지켜 나갑니다. 저희는 아, 이런 국민 것까지 나와야 주권 되나요? 시대 이후에 기술 주권 아 알겠습니다. 국민이 쥐고 갑니다. 우리는. 오. 아니 그 AI 수석 하정우 수석 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요즘 화제시던데.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예. 성함이 하정우셔가지고 깜짝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그 배우 하정우님을 다르더라고요. 뛰어넘을 정도의 지금 그런 검색량이 네, 막 그쵸. 몰리고 네, 네, 있다가지고 화제를 끌고 있다는 기사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몰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예. 여기 있네요. AI 수석 하정우 천만 배 하정우 검색 오, 전쟁의 예, 기사가 승자는 나가고 있죠. 네, 예. 하정우 미래기획 수석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저기 나오고 있네요. 강훈식 실장님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지고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AI 미래 수석 예. 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신설된 처음 자리죠. 생겼잖아요. 신설된 자리. 네, 이번에 정부 조직도 굉장히 아하. 많이 개편이 되던 와중에 예. 경청소통수석과 AI 미래수석 예.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거니와 예.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미래 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AI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왜 많이 쓰냐면 요즘은 네이버 검색을 잘 안 합니다. 그쵸. 네이버 뉴스를 갖다가도 퍼플렉스티라는 AI에다가 넣어버리면은 한 10배의 자료 조사를 해줘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 기사 하나 보는 것보다 10배 자료 정리된 걸 보고 가면 훨씬 또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요즘에는 기사를 보면 저도 퍼플렉스티에다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맞습니다. 진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이런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AI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성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 공유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AI가 또 발전하거든요. 그쵸. 이 집단지성을 그쵸. 활용하니까.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는 뭐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니냐.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처럼 AI를 A, B, C, D, E, F 중에 가장 먼저 놓고 집중 육성을 해도 이건 모자르다. 맞습니다. 과학기술 R&D 예산 윤석열 정부 때 깎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AI 산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하신 거 보면은 AI 예. 수석께서도 직접 나와서 브리핑 하셨는데 그 결의된 안건 중에 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R&D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면서 그 이공계 카이스트에서 그쵸. 그 반발하시던 뭐 입틀마크까지 했잖아요. 하고 예. 이공계 인재들을 그렇게 낮게 대우하면서 AI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 좀 다르다 태도가 지금 시행령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막 기존에 조금 불안정한 위치에 계셨던 예. 박사후 연구원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꼼꼼하게 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공계 인재와 AI 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되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AI라는 게 이제 소통 아까 또 질문법 얘기하셨죠. 네. 프롬프트를 잘 짜야 이제 AI가 답을 네. 잘 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의 차이점.
질문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윤석열 그쵸. 궁금한 게 없어 그냥. 진짜. 뭐 가서 듣고 있으면 그냥 어. 그 메뉴가 보리밥인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AI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AI. 본인만 말만 하지 계속 않습니까? 메뉴만 AI. 그렇죠, 그렇죠. 딱 쭉 나오는 네. 레시피만. 본인이 계속 말을 하는 분. 근데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거래소 가서도 그 직원하고도 이 질문이 좋아야 되는데 그쵸. 질문을 잘 하시니까 아마 제가 추론컨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AI 잘 쓰실 것 같다. 그럼요. 뭐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알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현실적인 대안들 내지는 네. 정책적인 해결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코딩 개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활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익혀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명령어를 넣어서 예. 우리가 작동을 시켰다면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자란 점을 AI라는 프로그램이 채워주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의 변화와도 굉장히 많이 맞물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국민들 위해 군림했고 그렇죠. 혹은 굉장히 엘리트들 뭐 법조인 옆에서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법조 카르텔도 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있죠. 굉장히 예. 많은 좋은 교수들도 학교 뭐라고 계셨고 불리는 예. 뭐 그런 학교들의 여러 카르텔들 카르텔. 위에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국민들을 통치하려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AI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인 국민들 저 같은 많이 모자란 사람들도 높은 정치인들 교수님들 법조인들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와 준하는 정도의 정보 검색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정도의 무언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AI인데 그렇죠. 이제 그 AI라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의 측면에서 봤다면 여러 가지 불공정성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 A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인에게 공평하게 지금 챗GPT만 해도 사실 휴대폰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만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 간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양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성을 해소하죠.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네. 장치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 주권이 가능하게 되는 되는 정치 사회가 열린 겁니다. 어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예.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AI 시대를 좀 저희가 논하면서 AI 교육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뭐 저도 로스쿨까지 다 나왔습니다만은 암기하고 외워서 평가받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쵸. 이제는 좀 정말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 내지는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정리하는 능력 뭐 그걸 표현하는 방식 뭐 이런 능력들을 이제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교육 체계를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AI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뉴욕에서도 벌써 네. 시행이 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데 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사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안보도 있고 수사도 있고 좀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쵸, 그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면 다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운데 지방자치사무에서는 안보나 보완할 게 없거든요. 그쵸, 다 그럴 수 복지 있죠. 내지는 일자리 뭐 문화 뭐 다 지원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니 공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 정보 내지는 그거 보안만 잘 해준다 그러면 정보 공개 업무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가 불필요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정보 공개를 힘들게 국민들이 해서 정보 주지도 않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를 청구를 하거나 굳이 하는 경우에만 해야 네, 되는데 안 그죠. 주죠. 네, 계속 그러니까 끌죠. 제가 볼 때는 이제 AI 거버넌스를 우리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봉급 나가는 거 그거 빼고는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공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쵸. 아니 네. 부정한데 쓰는 사람만 공개를 못하는 거지. 정당하게 업무 집행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동창회 모임만 해도 네네네. 그 10원 한 장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부정하게 아니, 쓰지 막 않는다고 빼돌리지 한다면. 않는 이상은 네. 그거 공개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 그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정당하다면 맞죠. 맞죠.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어쨌든 이제 정보화의 세대를 넘어선 AI 네. 시대에 이거 필요한 접근하고 겁니다. 있고, 정말. 국민 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국민들이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라도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 내지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더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아니, 생각을 세금도 하거든요. 국민들 네. 돈이에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 내 돈이 아닌데. 근데 지금은 자기 돈처럼 쓰거나 자기 그쵸. 이익을 위해서 측근들 뭐 챙겨주거나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꺼리죠. 근데 전 이런 것도 이제 AI 시대가 되면
여기 적응 못하면은 저는 공적인 그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AI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다른 AI 때문에. 또 다른 촘촘한 걸음망이 될 거다. 그쵸. 라는 맞아요. 생각입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정치의 성숙, 정치의 발전까지 한번 저희가 또 연건스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7 이야기는 저희가 아까 좀 했고요. 이 얘기 좀 할까요? 민생 지원금 소득 계층별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일단 컨셉은 보편 지급을 전제로 해서 선별 지급을 가미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상위 10%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 국민들 25만 원, 그 차상위층은 40만 원, 38만 명 정도 됩니다. 기초 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이제 1인당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200만 원 정도까지 그쵸. 나오는 건데 이 민생회복 지원금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걸로 보시는지 우리 오 부위원장님. 사실 일단 이게 얘기 나왔을 때 친구들 반응만 살펴봐도 뭐 하루에 뭐 두 끼 먹을 때 10,000원씩만 쓰던 거를 앞으로 뭐 이제 2만 원짜리 음식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그만큼 충분히 있겠구나. 벌써부터 다들 이 돈으로 이제 뭘 사 먹을지 뭘 쓸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한번 돈이 싹 돌고 그럼 또 생산하시는 분들도 또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제의 마중물 같은 역할도 할 네. 텐데 이번에 이렇게 보편과 선별이라는 철학적 차이를 극복해서 네. 사실 동시에 이렇게 혼용해서 할 수도 있는 그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요한 기제는 보편적인 복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일정 부분 선별적 복지까지 가미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본 사회나 기본 소득 같이 기존에 해왔던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변형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예. 무엇보다도 선별적 복지를 실제로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사회적 비용들이 소모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분류하고 뭐 뭐 행정 등급을 비용이 나눠야 하고 들어가죠. 행정 비용이 예. 굉장히 많이 드는데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구축이 되어 있고 파악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공정성을 맞추는 길이다라는 예.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발성을 너무 많이 띈다 아니면 그냥 뭐 당선 파티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도 특히 수도권이 아닌 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소비를 사실상 멈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돈이 지역에서 한번 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 그리고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뭐 국부 유출도 아니긴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그 부가 유출되지 않는 효과, 돈을 가둬두는 효과가 한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갖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끼리 뭐 어떤 거 사 먹고 어디에 소비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지금 계엄 이후에 너무 많이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단발성으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복지들과 어떻게 경제를 수습할 건지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크게 느꼈던 게 일본에 있는 삿포로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삿포로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본에서 한 5번째에서 6번째 정도 되는 도시이더라고요. 근데 삿포로 시내를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이게 내수가 돌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화려 뭐 마냥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이제 일본인들이 실제로 그곳에 소비를 하는 모습들, 소비를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인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5번째, 6번째 정도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계엄 이후에 서울 강남 여의도 상권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침체가 됐지만 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나아가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중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너무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책이고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라는 그쵸. 거거든요. 결국 집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가게 지출을 관리하시는 분들, 뭐 아버님 어머님들도 뭐 자녀분들 위해서 돈을 또 절약하고 하시다 보면 뭐 미용실 갈 거 한번 줄이고 그쵸. 뭐 외식할 거 한번 줄이고 이제 이러면서 소비가 얼어붙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이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또 그쵸. 이용하실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니까 저는 좀 신속하게 이번에 좀 지급이 돼서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마중물이 그리고 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의 실시가 저는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부가 돌기 시작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기대감 자체가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어찌 보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키워드로서 발현되고 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있다.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 이번 주에 사실은 3특검 체제가 다 완비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조은석 특검보 6명을 지명을 했고요. 임명이 됐고 김건희 특검은 상당히 이른 시간에 진용이 완비가 됐고 오늘 아침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 이명현 네. 특검도 이제 특검보 4명을 다 지명을 했습니다. 특검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다 여기서 일일이 지금 설명은 다 못 드립니다만은 이미 이제 구성이 다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현재 구속돼 있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입니다. 네. 김용현의 조건부 보석 내지는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조은석 특검이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요. 그 추가 기소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23일에 영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잡기로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반발하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지금 특검이 아직 수사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불법 기소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내용 자체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이 불법 기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곧 다시 돌아올 기소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는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소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소가 타당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내란 혐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혐의잖아요. 요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잘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특검법 9조 1항에 보시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임명이 이미 다 됐죠.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그쵸.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네. 제가 한번 확인을 좀 그러니까 해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네. 구속 기간이 곧 만료가 되잖아요. 임박했기 때문에. 네, 임박했기 때문에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으로서는 구속 기간에 임박해서 예. 그 구속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짚어주신 법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과 관련된 우려가 있거나 했을 때는 준비 기간이라도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아니, 있게끔 수사를 할 규정돼 수 있는 있다고 거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논란이 없는 부분을 전혀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를 만들고 있고 김용현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 또 인신 구속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 특검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사실 조은석 내각 특검팀이 이제 김용현 추가 기소한 것도 그렇고 되게 예. 대체적으로 조금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사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에 응하는 김용현이나 윤석열의 그 태도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좀 게 불량하다. 그쵸. 예. 어떻게든 꼬투를 잡아서
살아보려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어허. 계시는 게 참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모를 것 같아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알았으면 지금까지 오지 내라는 않지 않았을까요? 것도 네, 개인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한 명 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저분은 좀 더 예. 예전부터 모르셨던 것 아,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얘기를 네. 좀 해볼 텐데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입원을 했는데 여기가 하루에 지금 1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하루에. 근데 지금 뭐 병명이 나오진 않고 뭐 우리가 이거 뭐 의료 정보까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뭐 극심한 우울증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우울할 것 같은데 김건희 씨는 입원을 했고 수사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우리 오 부위원장님 아. 따끔한 일침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진짜 이 뉴스 보도를 보고 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국민들이 지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오랫동안 입원을 못 하고 계시고 아하. 아니면 또 진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단 그렇죠. 말이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부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스케줄이 안 된다고 볼 의사가 없다고 좀 더 기다려다가 몇 주씩 기다리고 야. 그리고 이게 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당의 이제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 파업 때문에 또 불행한 일을 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많죠. 그래서 엄청 많은데 예. 심지어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주가 조작이나 다른 여타 범죄들로 국민들께 많은 우울감을 선물했던 이 예. 김건희 씨가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이렇게 빨리 입원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입원한 것 자체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아 정말 여러모로 정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예. 아니 근데 살다가 자기 이름 따가지고 특검법 의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도 사실은 윤건희 부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 또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습니까? 두 분이잖아요. 최순실, 김건희. 딱두 예, 분 아닌가요? 박근혜 대한민국.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예. 아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죠. 윤석열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진짜 많이 아파. 제가 라고. 진짜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니, 아프- 이제- 위원장님 아파. 마음이 아프대요, 마음이. 아니 누가 진짜 많이 아프다는 거 누가 누구 아 보고? 이거 지금 불난 아 집에 그쵸. 기름 쏟는 아니 말이죠. 끝까지 자기 와이프밖에 안 보이시는 야. 거잖아요. 지금 뭐 특검에 소환에도 불응하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스윗- 씨의 발언. 스윗한 윤석열 씨. 예. 컨셉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일까? 진짜. 어떻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히 전형적으로 또 심지어 그 아산병원이라는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권위 있는 병원이잖아요. 예, 큰 병원이죠. 큰 병원으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방송에서 이야기 좀 적절지 않은 것 같고. 아, 근데 국민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국민들 화가 많이 났는데 화가 많이 저 났죠. 보십시오. 저 고의 입원 논란에 한 수 없지 않나라고 체념을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좀 예, 아내가 원래 우울증이 심각했다. 당연히 우울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아니 대통령 놀이 못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그러니까요. 우울하겠죠. 지금 그 강아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그 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영도 이 좁은 못해. 집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예.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개 산책 좀 시키라고 했더니 내보내놨더니 사진 다 찍혀서 반바지만 돌아와가지고 입고 예. 다니고. 그렇죠. 갑자기 패딩 입고 나갔다가 반바지 입고 나가질 않나. 사진 다 찍혀서 돌아와서 지금 내 사생활이 다 공개가 됐는데 예, 술맛 나는-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평가 내지는 논평을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 구속이 의미가 돼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빨리 예.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전형적인 그냥 그 예. 형태인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마지막 발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김건희 씨 특검에 나온 혐의만 일단 읽어드릴게요. 16개인가 주가 오. 조작 의혹 있고요. 코바나 컨텐츠 뇌물 수수 있고요.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수수 인사 청탁 있고 관저 집무실 부당 국가 계약 관여 사건 있고요. 명태균 건진법사 인사 개입 있고요. 순직 해병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있고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인허가 개인 문제 있고요. 민간인 국정 개입, 창원 산단 선정 국가기밀 유출 사건 있고요. 22대 지방선거 총선 개입 의혹 있고요. 명태균을 통한 20대 대선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의혹 있고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부정선거 의혹 있고요. 대통령 재임 중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의혹이 있고요. 아이고 숨차라.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운동 개입 혐의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 의혹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 방해 의혹 수사 방해 의혹 있고요. 수사 인지 및 범죄 행위 특별수사관의 또 수사 방해 일체의 행위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인지된 사건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요약해서 읽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수사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참 김건희 특검 팀은 최근에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경무로 지금 코피 쏟았다. 코피를 쏟았다. 네. 얘기가 들어서 정말 뭐 비타민제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할 대신에 일이 너무 열심히 많으세요. 일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쵸. 지금. 코피 쏟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그쵸. 그쵸. 국민들이 응원 보낼 테니까. 그쵸.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 하셔야죠. 되게 지금 뭐 특검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숨이 찼어 나 지금 방금. 이거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랩인 줄 알았어요. 네, 랩 배틀 하시는 뭐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특검팀이 얼마나 바쁘겠구나라고. 예. 지금 16개 읽기도 힘든데. 아니 이거 진짜. 기록만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불러서 이거 왜 저 이렇게- 조사만 해도 이게 그쵸. 기록이 막 진짜 허리까지 올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순간이 아닐까. 아, 네, 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하여튼 좀 저희가 응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 성과를 꼭 화이팅.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좀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오는 청문회를 이제 24일, 25일로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죠. 아마 이분도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대상자가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비서관을 맞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주진우 의원이라는 자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이 비리백화점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라는 뭐 규탄 대회를 열었고 상당히 지금 좀 패륜적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좀 받아치고 있는데 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까지 지금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네네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오 부위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 비리백화점을 키워드 자체가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가 싶고 그리고 예. 이제 패륜적 공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증인으로 김민석 의원의 그 전 부인을 신청했단 말이죠. 사실 전 부인을 증인으로 청문회 내세워서 과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망신주기. 그죠 예. 망신주기용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패륜적 공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다른 의도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프레임 씌우고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좀 망신을 주기 예.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서 뭐 많은 방송을 나가서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중국의 대학원 다닌 부분 이런 거 다 출입국 기록을 다 그쵸. 공개를 했고 39번인 것 같다 갔다. 예, 네. 뭐 다 소명이 됐고 뭐 그다음에 뭐 돈 같은 것도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뭐 내지는 뭐 결혼 축의금 또 조의금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조달이 돼서 소비가 됐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뭐 충분하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 방금 떴었는데 그 예, 중국의 출입국 기록이 출입국 아까 기록이 방금 방금 떴었는데요.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어쨌든 밝힐 수 있는 예. 내용들이 있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중국에 39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가. 아니 되게 부지런하게 네. 진짜 네.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수업이 기본적으로 화목에 있었고. 아니 잠시만요. 네. 오 부위원장님 네. 힘들다는 얘기 안 나오죠? 저거 보니까. 네, 저는 힘든 것도 아니네요. 조용히 본인은 있어요. 학교 앞에 있는 자취방에 누워서 학교를 그러니까요. 아니, 다니니까. 굉장히 아까까지 우울했거든. 네. 근데 그쵸. 저거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이거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생각이 더 열심히 들죠. 살아야겠다. 저분은 여의도와 생각 없이. 칭화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니까요. 예, 예. 비행기 안에서 잠 주무시고. 그렇죠. 부위원장님은 저랑 같이 네. 부산에서 네. 유세를 했지만 저분은 최고위 회의 월수금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중국을 화목은 칭화대에 가시고 전 이런 중국 조용히 좀 하는 찍고 와야 됩니다. 조용히 하는 걸로 네. 이제. 저희는 부산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을 때 예. 맞아. 저분은 진짜 칭화대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진짜 중국을 하셨었는데. 갔다 오신 그쵸. 거예요. 저렇게 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어쨌든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준비 중인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기다리나. 그 자료 그러니까요. 낼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왜 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예. 자료를 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공세일 수가 있는 게 인사청문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어떤 자료를 제출할 걸로 요구할 건지에 대한 채택이 된 게 엊그젠가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냥 언론에 흘리고 매스컴에 흘리고 방송에서 요구하면 그거 다 예. 공개해야 됩니까? 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해진 인사청문 기간에 공개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반박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건데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흘리고 나서 이거 왜 정보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흠집내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전처를 부른다라고 예. 말씀하셨 청문회장에 부르겠다.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만 얘기 나와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장에 전처를 부른다는 거에 대한 의도 아니, 자체가 그리고 가정이 또 있으신데. 그렇죠. 기존 재혼하셔서 가정이 있으신데 이거
너무 큰 한 선을 가족에게 넘는 한 가족을 행위죠. 풍비박산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 뭐 전처가 아들에 대한 뭐 유학 비용을 다 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소명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은 김민석 후보자를 진짜로 모든 잘못을 다 캐내서 낙마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무총리가 될 거고 국무총리로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걸로 국민의힘도 보여지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의혹들을 넘어서 전처라는 전 가족이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뼈아픈 부분들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적인 얘기들을 국민들이 떠올릴 수밖에 그쵸. 없게끔 해서 이후에 국정 동력의 국정 공력에 어떤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이제 전철을 부르는 게 어떤 실익이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를 잘 걸러봐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사실은 지금 청문회를 영장 없이 수사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수사하는 게 그리우면 그렇죠. 배지 버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라. 차라리 그쵸.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네. 저기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서 저 그 생각했는데. 너무 잘 설 좋아. 것 같아요. 잘 설 그렇게 것 같아요,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네. 청문회장에선 저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TPO 맞게 TPO 가게 어찌 보면 해놓겠고.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가면은 예. 수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당사자가 근데 들어가시는 본인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야 돼. 본인도 그러니까요. 구속해야 돼. 셀프 구속.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셀프 구속. 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김민석 후보자 뭐 아빠 찬스 이런 의혹이 나와요. 보니까 뭐 동아리 때 작성한 법안을 뭐 실제 발의해서 뭐 대학 입시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 이거 이제 네. 해명한다는 거고요. 뭐 이제 대학원 진학원서에 뭐 활용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홍콩대 연구 인턴 연구 과정에서 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뭐 이런 것도 지금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들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부 찬스던데요. 이게 그거는? 조부 찬스인데 아니, 뭐 할아버지 05년생이 찬스. 7억? 제가 03년생인데. 예, 주진우 의원의 재산은 70억. 뭐 돈 많은 게 잘못은 죄는 아닙니다. 그쵸, 죄는 뭐 아니죠. 증여서 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아니 그거 낸 거지 입증을 좀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아, 주진우 네. 의원의 아들 재산은 7억. 야, 근데 나보다도 많아 솔직히. 나 7억? 나 지금 빚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래서 이게 좀 차이는 많이 나서 국민 감정상 여기 그러니까 아빠 찬스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네, 나도 그쵸. 뭐야 갑자기 아빠 찬스 하니까 뭐야 이거 주진우 뭐야, 아들 7억이잖아. 아빠 찬스 또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 부위원장님 아니 흥분하시는데 저는 화가 월 나죠? 말에 용돈이 너무 부족. 용돈이 한 달에 한 6, 70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교통비나 식비 같은 걸 제외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월 말에 항상 돈이 부족해서 갖추는 소득이 없어. 그쵸. 막 마지막 일주일 막 컵라면으로 막 세끼 먹고 막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귤만 드시는 걸로. 아 이거 귤 막 보내주면 귤로 막 몇 명하고 근데 아이고. 무슨 아들 재산 7억 있으신 05년생. 그쵸. 네. 저보다 2살 동생인데. 어린데 7억이나 갖고 계시. 근데 언제 벌었을까 이걸? 그쵸. 아니 이런 집안에 있으시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신 아빠 건 찬스. 너무 염치가 없지 그러니까 않나. 우리 아빠 찬스는 괜찮은데 남의 아빠 그러니까 찬스는 안 내로남불. 되는 거야 이게. 아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예,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 아빠 많은 찬스? 게 죄는 아니죠. 아니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 죄는 아니에요. 증여세 냈는지는 확인을 그쵸, 좀 하자는 그쵸, 거고 그쵸. 죄 아닙니다. 돈 뭐 많은 죄라고 게 하시면 안 죄는 되고. 아니고 그냥 맞아요. 부러울 뿐입니다. 예. 그쵸. 아니 난 뿐이고. 부럽진 않아요 저는. 아유, 뭐 부러울 건 없어요. 전 뭐 우리 뭐 부러워요. 컵라면 싫어. 먹는다 근데- 해가지고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럽진 7억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건 좀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아 오. 그래 7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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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긴 예, 합니다만 예. 뭐 어쨌든 근데 아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우리 또. 저는 좀 이제 속상했던 건 예. 7억 사실 전 아까 그 코스피 뭐 3천 뭐 5천 뭐 찍었을 때 왜 난 내 주식만 가만히 있을까? 자기 주식은 파란색이야 돼. 그러니까요. 떨어져. 여행주를 갖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중동 그 전쟁 때문에 예. 여행주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누구는 7억 갖고 있다는 소리하고 누구는 아빠 찬스 뭐, 예. 뭐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코스피 때부터 사실 이 뒤에 대본 보고 속이 바짝바짝 예. 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05년생 7억 가지고 있는 아니 그분 돈 있는 게 네,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이란 뜻 전혀 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확인만 하자 이거지 증여세 네, 있는지 그렇죠. 궁금하다.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것 예. 같고 그리고 어쨌든
주진우 의원 또한 계속해서 이제 70억이 재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7자로 거기도 맞췄는지 아빠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쵸.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쵸, 주진우 그쵸, 의원 그쵸. 아버지도 아빠 찬스. 그러니까 그 찬스, 재산들을 아빠 찬스. 그 재산들을 어떻게 축적했느냐에 네. 대한 의혹들 내지는 네. 의문?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있을 저는 수밖에 이거예요. 없는 건 사실인 것 아니, 같아요. 저는 그거예요. 네. 김민석 후보자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동안의 정치 행보. 그쵸, 아 그쵸. 비판받을 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잘하는 선택도 있고 잘못한 선택도 있고 또 앞으로 이분이 국정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쵸. 아, 가열차게 야당이 그렇죠, 그쵸. 그렇죠. 비판해야죠. 그쵸. 검증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진우 의원은 말입니다. 본인이 아빠 찬스를 받았어. 아,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빠 찬스인 건 맞잖아요. 그쵸, 상금을 맞죠. 받아가지고 그쵸. 어쨌든 간에 아니, 검사가 어떻게 70억 모읍니까? 그쵸.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7억을 또 줬어. 증여를 했다고 치고 그것도 아빠 찬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쵸, 찬스. 그쵸. 그러면 그 찬스를 받은 사람이면 저 같으면 그냥 조용히 그쵸. 살겠어요. 그렇죠. 조용히 그냥 찬스니까. 아니, 네. 남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아니, 얘기는 안 하겠죠. 국민 그쵸. 눈높이. 네, 그쵸. 그쵸. 국민 눈높이 앞에서 내가 이런 건 정무적으로 하면 되치기 당한다. 나도 아빠 찬스라는 면에서는 혜택을 입었다. 네. 그럼 좀 자중해야 되는데 와 총대 메고 막 그냥 막 전처 불러 뭐 에이. 난리가 났어 아빠 찬스. 저 이거는 제가 용인이 안 돼요. 이 주진우 의원.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들 손자에게 7억 증여한 거 그거 한번 좀 보자. 아니, 궁금해 진짜. 어디로 냈을까? 그쵸.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 그거 같아요. 아 왜냐 국회의원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국회의원이잖아요.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지 그리고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제 뭐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예. 의혹 제기라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해요. 제기할 수 있죠. 그거 하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야당은 원래 그걸 하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반박을 합니다. 정보 공개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했고 음. 근데 거기 그 과정에서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방송에까지 나와서 저는 총리 후보자가 방송 나오는 거는 못 봤거든 본 적이 기억이 없는데 아, 상당히 상세하게 네. 그렇게까지 나와서 상상이 상대하게 1대1로 JTBC 앵커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예.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그 반박이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새롭게 야당이 확보한 자료들이 있으면 예. 그걸 가지고 요 논리적인 내용을 어. 가지고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반박 없이 반박을 했는데도 계속 이것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고장난 네코트판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리해야 됩니다. 차라리 챗GPT라도 한번 물어보시던가 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하.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예.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결국 똑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거 전천을 소환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그렇고 예. 지금 계속해서 논리적 반박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의 머릿속에 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 얘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라는 것을 예. 낙인 찍으려고 하고 그쵸. 흠집내는. 그걸 총리가 된 이후에 예. 국무총리로서 일을 하시고 계신 와중에도 예. 계속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겨놔서 이것들을 국정 동력에 계속 네거티브를 걸려고 예. 하는 의도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된다 이거 예. 낚이시면 안 된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수사는 이제 판사 앞에서 하는 거지만 정치는 국민 앞에서 하는 거고요. 또 법정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이제 국민의 시간은 무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국민들 앞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이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고 아마 국민적 이건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을 왜 비판하겠습니까? 정당한 비판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또 감시 받아야죠. 뭐 그쵸, 권력이라는 그쵸. 거는 그쵸. 민주주의하에서 감시와 견제를 늘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좀 감시 감독자의 역할 본분에 맞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낙마를 그냥 무조건 정답으로 해놓고서 앵무새처럼 굴면 그쵸. 그거 진짜 새죠 새. 그쵸. 사람이 새죠. 아니고 새. 네. 앵무새죠. 네. 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열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고요. 절박하신 두 분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가능하면 인사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댓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두 분만 가시고 전 또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네, 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